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구글 캘린더 API를 좀 빠르게 살펴봤어요. 그죠? 디벨로퍼스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퀵 스타트 가이드도 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뭐 리소스라는 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리소스라고 하는 것에 어떤 뭐 제공하는 함수들 이런 것도 같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캘린더라고 하는 거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그다음에는 함수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캘린더에서 좀 알아야 될 세 가지 용어가 뭐 자원, 방법, 데이터 형식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원은 이제 7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조금 빠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가 등록해 놓은 어떠한 일정을 가지고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회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는 것. 음, 요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공식 문서 링크도 제가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공식 문서로 이동을 해요. 우리가 바로 전 강의에서 봤던 요런 어 포맷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여기 익숙하시죠? 음. 자, 뭐 용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요. 그다음에는 그 자원에 대한 설명도 아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 엄청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정말 제공해 주고 있는 뭐 자원입니다. 뭐 일정, 뭐 캘린더, 그다음에 캘린더 목록, 뭐 그다음에 뭐 접근 권한 등등등의 어떤 7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다음에 인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는 인제 방법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인제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생성을 할 수도 있고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요런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HTTP 리퀘스트를 날려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그냥 클라이언트 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요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조금 쉽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인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제 리턴을 해 줍니다. 근데 구글에서는 요거를 인제 제이슨 형식으로 인제 리턴 값을 받고 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이슨은 여러분들이 인제 굉장히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뭐 용어라는 게 맨 처음에 좀 '어려운데?'라고 했지만 사실 요 자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뒤에 볼 거고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함수인 거고요. 그죠? 데이터 형식이라는 건 '그냥 제이슨 형식으로 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요 캘린더의 자원이 7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뭐 이벤트, 캘린더, 캘린더 리스트 뭐 이런 ACL 뭐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요. 요거를 굳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정이라고 생각하는 개념과 그다음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에서의 일정이라는 개념이 잘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일정은 무엇입니까? 구글 캘린더에 등록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일정들,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하나하나의 것들을 우리는 일정이라고 부르는데 구글 오픈 API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벤트라고 얘기를 해요. 음. 하나하나의 일정들을 이벤트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소스라고 하는 개념에서 다시 API 쪽에 여기에 리소스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 그 리소스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함수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가 머릿속에 일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벤트라고 하는 자원에 인서트 그다음에 뭐 get, move, update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글 오픈 API를 사용해서 일정을 수정한다.
라고 하면 이 이벤트를 업데이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요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원의 이름을 같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캘린더 API다."라고 해서 캘린더에 대한 것이 이 일정에 대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캘린더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 내 캘린더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고, 캘린더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그룹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제가 여기 방송에서는 그냥 요 일정만 우리가 알면 되니까 이 이벤트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이 나머지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찬찬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정에는 여러분들이 일정을 등록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 일정에 제목 넣으시잖아요. 그죠? 제목 넣고 그다음에 그 일정이 시작되는 시간, 종료 시간 요런 거를 어떤 필수적인 항목으로 집어넣고, 그다음에는 여러분들 뭐 참석자라든지 그다음에 반복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넣으실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고런 것들을 다 오픈 API에서 제공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은 인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CRUD를 할 건데, 이 CRUD에 대한 부분은 블로그의 19 번에 해당됩니다. 네. 여러분들 19 번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요런 제목의 블로그를 인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러면 내가 자원을 사용을 하는데 자원에서는 각각의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함수들을 사용을 할 건데, 그러면 필요한 항목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냐라고 하면 요 API 레퍼런스라는 것을 다시 가서 보면 되죠. 그쵸? 내가 인서트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인서트를 클릭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은 내가 HTTP를 날릴 수가 있고, HTTP 리퀘스트로 날린다면 포스트로 날리고, 여기에서 넣어 줘야 될 게 캘린더 아이디인데 이 캘린더 아이디 여기에서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때는 이 스콥이라는 거에 뭔가를 주면 되고, 그다음에는 반드시 줘야 되는 파라미터는 이거 두 개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 일정을 인서트 하려고 할 때 여기에다가 스콥이라고 하는 데다가 요런 정보들을 넣어 주고, 그다음에 어 필요한 파라미터 반드시 필요한 거 요거, 그다음에 옵셔널로 필요한 거 요거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쭉 밑으로 내려가서 뭐 보시면 돼요?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네요. 그쵸? 뭐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그젬플 보면 되죠. 요렇게 정보를 꾸려서 넣어 주면 된다. 자, 그다음에 이벤트에 인서트 한 다음에 뭐 해 주시면 돼요? execute라는 함수를 같이 넣어 주면은 얘가 잘 생성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생성된 링크를 인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다가 CRUD에 해당되는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뭐 파라미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없었어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 구글 오픈 API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깐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인제 요거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일정을 생성하는 거, 조회하는 거, 수정하는 거, 삭제하는 거 순서대로 할 테니깐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요.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설치를 하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라이브러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요 명령어를 사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는 맨 처음에 인증을 하는 거예요, 인증.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쵸? 왜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아요? 구글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즉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건 내가 만든 응용이죠. 내가 만든 응용이 어떤 사용자에게
캘린더라는 권한을 받아서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고 싶어."라고 하면은 유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수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계정에서 그것에 대한 권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겪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겪어서 우리가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얘는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는 행위인데 그것을 하기 전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글 콘솔에서 다운받은 그 제이슨 파일 있으시죠? 네. 거기 경로랑 잘 맞춰서 그 파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파일명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파일명 수정해서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복사를 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제가 요 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제가 여기를 꼭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를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 여기를 어떻게 수정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 콘솔 콘솔 디벨로퍼스 구글.com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죠.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이그젠플 대부분 이름을 이그젠플로 만드셨을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이그젠플이 아닌 것도 막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그젠플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사용자 인증 정보였죠? 사용자 인증 정보에서 요 오오스 클라이언트 아이디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 경로가 여러분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경로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작업하고 있는 경로로 옮기셔야 되겠죠? 그쵸? 옮기신 후에 지금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쵸? 뭐 클라이언트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어요. 이 이름을 그대로 소스 코드로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은 그 이름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버리시든지 하고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수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수행을 하면 예. 저 이거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럼 요거 작업 잠깐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다운로드 받은 것을 저는 요렇게 파일명을 바꿨어요. 파일명을 바꾼 다음에 인제 수행을 하면은 일정에 대한 인제 권한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글 계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내 앱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를 그냥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요. 또 고급 그다음에 이그젠플로 이동 하시면은 캘린더 권한을 이 이그젠플에다가 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허용. 네, 허용. 어 그래서 인제 요렇게 나오면은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나오면 "잘 됐다. 그러니까 이거 꺼도 돼."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작업하는 곳으로 가면은 얘가 인제 리턴이 되면서 인제 "잘 받아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인제 인증은 했고요. 인증은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한번 생성을 해볼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카피를 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카피를 해서 소스 코드로 올게요. 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은 어떻게 보시면 돼요? 구글의 API에 가셔서 필요한 정보들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뭐 이름들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뭐 서머리라고 하는 부분이 일정 제목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로케이션이 뭐 장소, 그다음에 디스크립션이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반복 일정을 지정하려면은 요렇게, 그다음에 참석자를 지정하려면 요렇게, 그래서 만약에 알람을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알람 설정,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는 우리가 얘를 인서트 하는 거니깐요. 제가 여기다가 우리가 인제 인서트다 라는 거를 좀 넣어 주고요. 요거를 한번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수행을 해 보는데요. 그쵸. 우리 오늘 날짜, 여기 지금 소스 코드는 이거를 맨 처음에 만들 때의 날짜니까 오늘 날짜로 좀 바꿔 볼까 봐요. 그래서 5월 제가 2일 요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오늘 저는 5월 2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날짜에 맞춰서 요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음. 일정을 바꿔 놓으시면은요. 제가 여기다가 날짜만 좀 바꿔 놓았습니다. 5월 2일 오늘 날짜로요. 그래서 수행을 해 보시면은 서비스가 not found 되어 있다. 서비스가 not found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왜냐면은 서비스를 우리가 생성을 안 하고 인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서비스가 선언이 안 되어 있으니깐요. 그래서 요 사전에 인제 서비스 객체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네. 서비스 객체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서비스 객체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음. 생성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수행을 좀 해 보시죠. 어. 수행을 해 보면은 인제 잘 만들어졌으면 요렇게 해당 일정의 링크가 만들어집니다. 음.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제가 오늘 5월 2 일에 9 시에 요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뭐 같이 참석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추가가 됐네요. 아이고 신기해라. 그쵸? 우리 구글 캘린더에 일정이 추가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계속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정보들이 무엇인지만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요 API 레퍼런스로 돌아오셔서 어 제가 이벤트의 인서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일정을 추가하고 있으니깐요. 자, 저희가 리퀘스트 바디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엔드랑 스타트랑 하는 부분이죠. 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 일정들을 딴 것들을 다 지우고, 이렇게 딴 것들을 다 지우고 엔드랑 스타트만 일단은 요거를 복사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 코드를 공유받아서 쓰니까 이렇게 막 지우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를 지울게요. 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스타트와 엔드만 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렇게 놔둔 다음에 제가 요번에는 이름을 좀 바꿔 보죠. 그래서 요런 이름으로 좀 바꿔 볼까 봐요. 식사, 국민대, 친구 만나기. 요런 식으로 식사에 빼기 국민대, 그다음에 한 칸 띄고 친구 만나기, 요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 주고요. 여기다가는 디스크립션에는 친구 만나기, 요런 식으로 바꿔 주고요. 아까랑 일정이 겹치지 않게 저는 요번에는 11 시에서부터 12 시로 좀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지금 수정한 거는요, 서머리에서의 어떤 제목, 여러분들도 이거를 넣어 놓으세요. 어차피 다음 편에서 요거 관련돼서 우리가 일정을 불러오는 걸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서머리 요렇게 해 놓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디스크립션 바꿨어요. 디스크립션은 굳굳이 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디스크립션 바꿨고요. 그다음에 스타트랑 엔드에 대해서 날짜의 시간 정보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네. 시간 정보를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인제 수행을 하면요. 역시 잘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제 캘린더에 두 가지의 일정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쵸. 오픈 API 수업이라고 하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식사, 국민대, 친구 만나기 요렇게 해서 해 놓은 거랑. 그죠. 얘는 뭐 다른 정보들이 없죠. 아까 우리가 만든 거는 뭐 참석자 누구고 그다음에 몇 분 전에 알람줘 막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얘는 굉장히 심플하게 일정만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음. 그러면 우리가 잘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 사이트로 다시 돌아가서 음 돌아가서 인제 잘 우리가 인서트를 했으니까 요번에는 그 밑으로 더 내려가서 조회를 해 보죠, 조회. 음. 조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를 해볼 때요. 이 캘린더 아이디에 프라이머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시간이랑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어 여기 API 레퍼런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쵸? 어 제가 가지고 올 때 get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get이라고 하는 것과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get은요. 하나의 이벤트를 그냥 가지고 오는 거고 그 해당 이벤트 아이디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리스트는 인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중에 죄송합니다. 가지고 오는데 이 이벤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굳이 이벤트 아이디를 알지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인제 요거를 사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벤트 아이디를 아는 상황들이 아니니까. 그쵸? 그다음에 캘린더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요거 primary라고 너가 키워드를 주면은 "나 알 수가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primary라는 거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는 제가 인제 뭐 약간 시간 개념하고 오더링하는 개념을 조금 넣어 놨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쪼끔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읽어 보시고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근데 이제 우리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거니까 이 라이브러리 중에서 인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 스콥에는 어떤 부분이고 그다음에 리퀘스트 바디에 대한 거 얘만 위해서 꼭 제공해 주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여기 위에 있는 거 잘 꾸려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올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여기 리스트 조회할 겁니다. 리스트.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인제 가지고 왔으니까 두 개를 우리가 등록을 했으니까 여기서도 인제 두 개가 찍혀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거 물어줬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오늘 날짜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today라고 해서 찍어 보면은 '아 데이트 타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import date time이라는 걸 넣어 주셔야 되죠. 여기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날짜를 인제 찍어 보면은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데이트라는 포맷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ISO 포맷이라고 해서 요렇게 수행을 하면은 스트링 형식으로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링이라는 형식으로 today를 받아주고 그 받아준 거에서 시간을 요렇게 붙여 넣어 주는데 이 시간을 붙여 넣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넣어 줬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에 뭐 UTC 시간을 기준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고런 거는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넣어 준 거는 대충 느낌 오시죠? 미니멈 시간의 0 시부터 맥스 시간 24 시까지를 제가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일정이 여러 개라면 나 5개 정도 가지고 오고 싶고, 그다음에 이 싱글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반복되어 있는 일정 자체를 하나로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은 여러 개 그룹으로 만들어 줄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요거 true를 주시면은 스타트 타임을 기준으로 우리가 오더링 된 그룹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싱글 이벤트로 바라봐 주고, 그다음에 오더링 자체를 스타트 타임으로 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false를 해 주면은 이 스타트 타임이라는 거를 오더링 해줄 수가 없습니다. 뭐 고런 점들이 막 API 설명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인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벤트 리절트를 가지고 오면은 2개가 등록이 되어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 딱 봐도 요런 게 있네요. 그쵸. 디스크립션만 봐도 요 오픈 API에 관련된 거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서머리가 제목이에요. 그래서 It's Play의 그다음에 오픈 API 수업 뭐 요거 서머리가 인제 그 제목인 거고요. 여기 그다음에 제가 친구 만나기라는 걸로 하나 디스크립션을 바꿔 놨죠. 그쵸? 여기에 서머리는 뭐로 되어 있어요? 식사, 국민대, 친구 만나기 요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캘린더에 등록되어 있는 이 2가지가 모두 읽혀져서 왔네요. 오늘 거를 기준으로 읽혀져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회를 했고요. 요번에는 인제 한번 업데이트를 해 보겠습니다. 일정을 한번 수정을 해 보겠어요. 이 수정을 하는 코드에서는 내가 가지고 온 거에서, 그죠? 아까 제가 리스트에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 가지고 온 거에서 0 번째를 꺼낸 거예요. 0 번째를 꺼내서 제가 서머리라는 게 아까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서머리에다가 수정된이라는 거를 조금 더 붙여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해 볼게요. 가지고 와서 여기가 인제 업데이트에 관련된 거죠. 요렇게. 자, 뭐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이런 거를 그냥 다 찍어 보시면 됩니다. 요거 게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하나 찍어 보고, 그럼 게시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아까 일정을 가지고 온 거에서 일정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인 거예요. 그쵸? 요게 아이템에서의 리스트인 거죠. 그럼 제가 2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거기에서의 0 번째가 누구냐라는 거죠, 0 번째. 그러면은 이 0 번째의 서머리가 뭐냐면 요거 It's Play의 오픈 API 수업이에요. 그죠? 요게 제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캘린더에서 보시면은 요거 지금 제목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죠. 음. 요게 지금 제목 서머리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쵸. 그래서 요 0 번째에 해당하는 그 이벤트에서 요번에는 업데이트를 할 때 이벤트 아이디가 필요해요. 근데 이 이벤트 아이디가 요렇게 0 번째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디가 쪼끔 어려운 이름으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요 값을 아이디라고 해서 주고, 그다음에 서머리 자체에다가 내가 수정된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꿔서 업데이트를 할 때 캘린더 아이디에다가 프라이머리를 주고, 그다음에 이벤트 아이디에다가 내가 아까 얻어온 이벤트 아이디 주면 되겠죠. 그쵸? 그다음에 바디에다가는 내가 변경할 이벤트를 준 다음에 수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바꾸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내가 캘린더에 가서 변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죠? 변경이 됐네요. 그죠? 서머리 제목이 수정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네요. 신기하네요. 그쵸? 자, 그다음에는 이제 딜리트를 할 건데요. 제가 딜리트를 할 때는 지금 막 변경한 저 수정된 것을 제가 아예 그냥 없애 버릴 거예요. 그럼 일정이 이제 하나 남을 겁니다. 맞나요? 네. 요거에 대해서 하나 남겨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딜리트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내가 업데이트한 거 지금 이 수정된 일정을 요 변수에다가 넣었어요. 그쵸? 리턴을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를 얻어 가지고 요렇게 execute를 하면, 딜리트를 해서 execute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진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캘린더로 다시 접속을 하면 원래는 두 개가 있었는데 요렇게 하나가 남았습니다. 되셨나요? 네, 오늘 우리는 구글 캘린더 오픈 API를 이용해서 CRUD를 했어요. 제가 여기다가 CRUD라고 이름을 변경을 하고 여러분들께 요 코드는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캘린더에 우리가 자원부터 이제 살펴봤죠. 그쵸? 그래서 그 자원에는, 자원이라고 하는 거에는 뭐 이벤트도 있고 캘린더 목록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접속을 해서 볼까요? 네.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쵸. 그래서 요 자원이 이제 7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7 가지 중에서 굳이 살펴봐야만 했던 것이 이벤트였죠. 우리가 이 이벤트라는 것을 굳이 알아야 됐었던 이유는 뭐죠? 내가 생각하는 일정이라고 하는 것과 구글 오픈 API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일정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이벤트에 해당하는 API들을 사용을 했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의 CRUD, 그래서 인서트 할 때는 이 인서트라는 거,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올 때는 get이라는 함수와 list라는 함수였어요. 그런데 get이라는 거는 딱 내가 캘린더 하나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캘린더가 아니죠. 일정 하나를 딱 지정을 해 가지고 와야 돼서 그 이벤트 아이디를 알고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대신에 list라는 것을 사용해서 내가 등록해 놓은 어떤 시간 바운더리에 있는 것을 모두 다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그다음에 딜리트를 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면서 구글의 정말 일정들이 잘 연동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네. 구글 캘린더 오픈 API에 대해서 제가 CRUD를 수행을 했는데요. 막 여기 사이트 저기 사이트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기에는 다소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지금 어디를 왔다리 갔다리 한 거냐면 제 블로그를 왔다리 갔다리 한 거죠. 왜냐하면 소스 코드를 복사하기 위해서 왔다리 갔다리 했던 거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API 어디 있어요?"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API에 대한 그 사이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를 이동한 거는 총 3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헷갈려하지 마시고 차분히 한번 수행을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구글에 인제 있는 그 일정을 가지고 그 일정에 대한 맛집을 좀 찾아내는 어떤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딱 수행을 해 놓으시면은 다음 수업을 할 준비가 다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